어르신, 이런 분이 여기 오시면 안 되죠. 여긴 어르신이 오실 만한 곳이 아닙니다. 내 이름은 김영감. 평생을 악착같이 벌어 5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은 자산가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다. 특히 요즘 들어 부쩍 외로움을 많이 타고 있었다. 텅 빈 대저택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며 문득 젊은 시절 나에게 커다란 아픔과 상처를 주고 떠났던 첫사랑 순이를 우연히 떠올리게 되었다. 그녀의 해맑은 웃음과 따뜻한 눈빛이 가슴 한켠에 아련하게 남아 있었다. 순이가 참 좋아했던 횟집이 있었지. 낡고 허름했지만 우리에게는 세상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소중했던 그곳. 혹시나 하는 신라 같은 희망을 품고 그 횟집을 찾아 나섰다. 세월의 흐름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익숙했던 골목길은 고층 빌딩으로 가득 찼고 허름했던 횟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엔 번쩍이는 간판과 세련된 외관을 자랑하는 마치 예술작품 같은 고급 횟집이 들어서 있었다. 혹시라도 순이의 흔적 혹은 그녀의 가족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애틋한 기대를 품고 횟집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젊고 훤칠한 외모의 사장이 내 앞에 나타났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낡은 코트와 다 다른 운동화를. 당신은 내 모습을 비웃듯 차가운 목소리로 저런 무례한 말을 내뱉는 게 아닌가.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평생 돈 때문에 무시당할 일 없을 거라 자부했던 나였는데 이렇게 대놓고 면박을 당하니 모멸감이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꾹 참았다. 왠지 모르게 이 젊은 사장에게서 묘한 기운이 느껴졌다. 내 첫사랑 순이와 닮은 듯한, 하지만 또 다른 어딘가 모르게 낯익은 듯한 얼굴이었다. 특히 그의 눈빛은 순이의 강인하면서도 슬픔이 어린 눈빛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애써 외면했지만 자꾸만 그의 얼굴에서 순이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보였다. 겉으로는 차가운 척했지만 내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었다. 이 알 수 없는 이끌림은 무엇일까? 혹시 사장님, 제가 돈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런 고급 횟집에 충분히 올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 외모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사실 나는 수십 년간 동네 어귀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며 자수성가한 500억대 자산가였다. 겉모습은 허름하고 평범해 보여도 속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강한 사람이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며 이룬 나의 삶의 기반이었다. 그런 나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장의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런 대접은 처음이었다. 500억 자산가라는 명패는 그저 숫자에 불과한 것인가? 돈이 있으시다고요? 어르신 차림새를 보세요. 남루한 옷차림에 때 묻은 운동화. 누가 봐도 이런 최고급 횟집에 어울리지 않는 분입니다. 제발 현실을 직시하세요. 괜히 들어오셔서 다른 고귀한 손님들의 품격 있는 분위기까지 흐리지 마시고 품위 있게 어서 나가주십시오. 이곳은 어르신 같은 분들이 오실 만한 곳이 아닙니다. 젊은 사장의 말은 차가운 비수처럼 내 심장을 꿰뚫었다. 평생 돈 때문에 무시당할 일은 없을 줄 알았던 나에게 이런 대놓고 모욕적인 면박을 당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다. 왠지 모르게 이 사장에게서 순이의 아픔이 느껴졌다. 젊은 날에 내가 순이를 버리고 떠났던 그 죄에 대한 대가일까? 아니면 이 만남은 또 다른 인연의 시작을 알리는 운명의 장난일까?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이 사장과 나 사이에 뭔가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다는 강렬한 직감이 들었다. 나는 애써 쓰디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젊은 사장님. 제가 너무 초라하게 하고 왔나 봅니다. 하지만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건 좋지 않아요. 특히 이 나이 먹도록 살아보니 겉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 김영감. 일에 배도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집에서 제일 비싸고 최고급이라는 코스 요리로 대접 좀 받아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사장님의 안목을 믿고 싶군요. 사장은 내 말에 대놓고 코웃음을 쳤다. 그의 얼굴에는 경멸과 비웃음이 가득했다. 허풍도 유분수지.
이 비싼 코스 요리가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어르신 같은 분이 무슨 제일 비싼 코스 요리입니까? 됐으니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시고 구분구분하게 어서 나가주세요. 괜히 귀한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마시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 평생 이렇게까지 무시당해 본 적은 없었다. 좋습니다, 사장님.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 당장 제 계좌를 보여드리죠. 500억이 넘게 들어있는 통장을 보여드리면 그제야 이 늙은이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젊은 사장님의 오만한 태도가 과연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군요. 나는 당당하게 지갑에서 내 명의로 된 500억 통장을 꺼내 사장에게 내밀었다. 사장은 통장을 받아들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충격이 역력했다. 통장에 찍힌 엄청난 액수를 확인한 그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이게 정말입니까? 500억이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사장의 목소리가 순간 떨리더니 이내 허둥지둥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돌려주었다. 그제야 사장은 나를 다시 보더니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연신 사과를 늘어놓았다. 그의 얼굴은 아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당황스러움과 죄송함으로 물들어 있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다니 저의 불찰이 너무나 큽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이 횟집에서 제일 좋은 자리, 전망 좋은 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제가 극진히 대접하겠습니다. 나는 사장의 안내를 받아 횟집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다. 사장은 연신 죄송하다며 최고급 코스 요리를 내왔다. 싱싱한 해산물과 마치 예술 작품처럼 정성껏 담아낸 고급스러운 플레이팅. 음식은 눈과 입을 모두 즐겁게 할 만큼 훌륭했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았다. 사장의 얼굴에서 자꾸만 순이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의 눈빛, 콧날, 심지어 인매까지도 순이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혹시 하는 불길한 예감과 함께 가슴 한켠이 아릿해져 왔다. 사장님, 혹시 사장님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혹시 박씨 성을 가지셨나요?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절박하게 물었다. 사장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다. 어머님 성함은 박순이입니다.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박순이. 틀림없었다. 젊은 시절 내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던 그 이름 박순이. 사장은 그녀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내 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마치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혹시 사장님 아버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셨는지. 사장은 고개를 숙이며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저의 존재 자체가 어머니에게는 삶의 이유이자 고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내 눈앞이 캄캄해졌다. 사장은 순이와 내가 헤어진 후에 순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었던 것이다. 아니 어쩌면 내 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젊은 날의 어리석음과 무책임함이 이렇게 큰 아픔과 후회로 돌아올 줄이야. 나는 사장에게 당장 모든 것을 털어놓고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었다. 나의 이기심과 비겁함이 빚어낸 비극.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애써 담담하게 말했다. 음식이 참 맛있네요. 훌륭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계산해 주세요. 아, 그리고 사장님, 저는 이제 막 이 동네에 이사 왔는데 혹시 저녁마다 산책 겸 들러도 괜찮을까요? 사장님 식당의 이 분위기가 마음에 드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마치 꿈을 꾸는 듯 멍한 상태였다. 지난날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젊은 시절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오직 성공만을 목표로 앞만 보고 달려왔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저 돈만을 외치며 살았다.
순이는 그런 나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따뜻한 희망이었다. 그녀의 밝은 미소는 내 퍽퍽한 삶의 한 줄기 빛과 같았다. 하지만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와 나의 출세욕, 그리고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순이를 버리고 차갑게 떠났다. 가난한 그녀를 붙잡고 싶지 않았고 내 앞길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처절하게 후회하고 있었다. 5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이렇게 외롭게 공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다음 날 나는 다시 횟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사장에게 내 모든 과거를, 순이와의 모든 인연을 털어놓을 생각이었다. 횟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장이 나를 어제와는 전혀 다른 따뜻한 미소로 반갑게 맞이했다.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어제는 제가 정말 신뢰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최고의 서비스로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장에게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사장님, 저와 할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단순한 손님과 주인의 대화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하고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혹시 조용한 곳에서 단둘이서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요. 사장은 나의 진지한 태도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횟집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한 창문 없는 조용한 개인 방으로 안내했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 2잔이 놓여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뒤 굳게 담은 입술을 열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장님, 사실 저는 사장님 어머님 박순이 씨와 아주 깊은 그리고 아픈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순이 씨를 목숨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못나고 비겁했습니다. 결국 저는 순이 씨를 버리고 차갑게 떠났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순이 씨는 평생을 아파하며 살았을 겁니다. 사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어르신과 그렇게까지 깊은 인연이 있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죄를 고백하듯이. 네, 사장님. 제가 못난 놈이라 순이 씨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뒤늦게나마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혹시 순이 씨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아직 살아계신가요? 살아계시다면 제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사장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물기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다 결국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어르신을 정말 많이 그리워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르신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셨다고 합니다.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순이가 돌아가셨다니. 내가 그렇게 애타게 보고 싶어 하던 순이가. 나는 소리 내어 울었다. 회한과 슬픔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다. 사장도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울었다. 젊은 시절의 순이와 지금의 나.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했던 아들의 모습. 눈물을 그친 뒤 나는 사장에게 순이와 나의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감없이 털어놓았다. 젊은 시절의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와 그로 인한 고통, 나의 이기적이고 비겁했던 선택, 그리고 수십 년간 나를 괴롭혔던 뒤늦은 후회까지. 사장은 나의 이야기를 묵묵히 그리고 진지하게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들이 교차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러나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저는 어머님께 어르신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르신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르신을 그리워하셨습니다. 어르신이 돌아오지 않을까 매일같이 창밖을 내다보셨다고 합니다. 때로는 어르신을 원망하기도 하셨지만 결국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셨습니다. 나는 또다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순이가 나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니. 내가 너무나도 미웠다. 나는 사장에게 물었다. 사장님, 혹시 사장님 아버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혹시라도 사장님 아버님께 죄를 지은 건 아닌지, 제가 순이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에 분명히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사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제가 태어나기 전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르신과 제가 이렇게 묘한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운명인데, 혹시 어르신께서 제 아버님이 아닐까요?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혹시... 사장의 말에 나는 마치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설마 하는 마음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내 안에 잠자고 있던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 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이 사장에게 다시 물었다. 혹시 사장님, 혹시 왼손 손목에 아주 작은 점이 있나요? 제가 젊은 날 순이와 함께했던 첫 데이트 날 제가 장난삼아 찍어주었던 그 점. 사장은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왼손 손목을 보여주었다. 그의 눈은 마치 번개라도 맞은 듯 휘둥그레졌다. 그곳에는 내가 순이와 함께했던 첫 데이트 날 내가 장난삼아 찍어주었던 작은 검은 점이 마치 운명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감격과 충격, 회한과 사랑이 뒤섞여 내 감정을 지배했다. 사장이 내 아들이었다. 내 아들을 이렇게 뒤늦게 그리고 극적인 방식으로 만나다니. 나는 사장을 껴안고 오열했다. 모든 죄책감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사장도 나를 껴안고 함께 울었다. 아버지에게서 느껴지는 낯선 따뜻함과 그리움에 그의 눈물은 멈출 줄 몰랐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지난 세월의 아픔을 위로했다. 사장은 내가 떠난 뒤 순이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시련을 이야기해 주었다. 홀몸으로 아들을 키우기 위해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순이의 억척스러운 삶, 그리고 나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그리움을 들으면서 나는 다시 한번 피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겪었을 그 모든 고통이 고스란히 내 심장에 전해지는 듯 했다. 그리고 나는 사장에게 지난 세월 동안 내가 겪었던 외로움과 공허함, 그리고 뒤늦은 후회와 죄책감을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깊은 상처를 보듬으며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었다. 그 후 나는 사장에게 내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다. 그리고 횟집 운영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최고급 식자재 공급은 물론 뛰어난 요리사 영입, 그리고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까지. 사장은 나의 전폭적인 도움과 자신의 타고난 사업 수완으로 횟집을 더욱 번창시켰다. 이제 그 횟집은 지역 명소를 넘어 전국적인 맛집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나는 매일 횟집에 찾아가 사장과 함께 손님들을 맞이했다. 때로는 직접 서빙을 돕기도 하고 때로는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활기찬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뒤늦게 찾은 아들과 함께하는 삶은 그 어떤 500억 재산보다 값진 것이었다. 나의 빈 마음을 채워주는 유일한 행복이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나는 사장과 함께 횟집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내 옆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든든하게 서 있었고 내 눈앞에는 행복과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나는 비록 순이를 다시 만날 수는 없었지만 순이가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인 아들을 통해 순이의 따뜻한 사랑과 존재를 다시 느낄 수 있었다.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했던 내 인생은 아들을 만나 비로소 완전한 행복과 만족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막장 드라마 같은 기적이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시니어 사연과 사이다 복수극,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